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의 주희라고 합니다. 일단 청약통장이 개편했다는 거에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좋은 점은 이자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끔 느껴질 테지만 2.8%에서 3.1%로 0.3% 정도 올랐어요. 물론 조금이죠. 네. 그리고 청약 예금, 부금, 청약 적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통장을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기존 통장이었으면 민간은 민간만, 또 공공분야는 공공분야만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 통장, 청약 종합저축통장 같은 경우는 전체로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민간 분양도 넣을 수 있고 국민주택, 공공분양도 같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좋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10만 원에서 납입 인정 금액을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일단 10만 원을 넣어야 되나 25만 원을 넣어야 되나 이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여기서 얼마를 넣을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 길 가다가 볼 때 LH라든지 SH 또는 휴먼시아라는 아파트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을 분양을 받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당첨자를 선정을 할 때 매달 10만 원씩 얼마만큼 오랜 기간 동안을 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입 인정 금액 자체가 10만 원이에요. 이제 10만 원씩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냈는지를 보는 게 순차제라고 하는데 그 순차제를 적용을 한 게 공공분양의 당첨자 선정 방식이에요. 근데 이 당첨 방식에서 25만 원을 이제 올린다고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1년을 납부를 하게 되면 120만 원이에요. 총 3년을 납부를 해야 36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25만 원 되는 순간 1년 납부를 해도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면 기존의 청약 납입 인정 금액 자체가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10만 원씩 납부를 할까요? 아니면 25만 원씩 납부를 하게 될까요? 생각을 해봐도 나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 25만 원씩 납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25만 원씩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격차는 거의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기존에 납부했던 사람은 여전히 나는 청약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25만 바뀌었어? 나는 25만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민간 분양, 지금은 공공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흔히 하는 자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레미안 같은 경우는 민간 분양이거든요. 민간 분양은 이렇게 순차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납부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상관이 있는 거는 결국 내가 가점이 얼마나 높은지예요. 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양가족 수라든지 그리고 주택 청약 통장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가입을 했는지 그리고 플러스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 세 가지로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얼마만큼 납부를 했는지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간 분양 노리시는 분들은 25만 원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바로 가입만 해놓고 통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공공분양은 매달 얼마만큼 납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순차제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민간 분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납입 통장을 그냥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기만 하더라도 그 기간이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점제로 가게 되면 그냥 내가 언제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만 두셔라.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근데 그런 기회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뜨문뜨문 나와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예 보지 않고 있으면 그 시장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내가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분양하는지 알아볼 거죠. 그리고 지금 청약 경쟁률이 진짜 많이 낮아졌다면 미분양인 물건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물건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2020년 12월이라고 하면 뭔지를 모르지만 둔촌중공하면 이래요. 그때 경쟁률이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그쵸, 3.7대 1이에요.
3.7대 1이라서 진짜 저가점자까지 당첨이 다 됐어요. 그런 시장에 불과 얼마 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잊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 소용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이 만약 그때보다 좀 더 나빠지거나 한다면 더 좋은 분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서울의 청약 경쟁률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봤던 100대 1, 200대 1이 아니라 30대 1, 20대 1, 10대 1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시장은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어디에 좀 넣어놓지? 어디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지? 이런 걸 본 다음에 청약에 넣어보는 거죠. 저는 만약에 청약이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납입 정지를 해두세요. 만약 금액이 너무 크게 있어서 이 돈을 꼭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해지를 하시고 바로 만드세요. 그렇게 해놓고 청약통장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인근 주변 시세 대비 최소한 10억 이상 차익이 남는 또는 5억 이상 차익이 남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점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당첨이 됐을 때 돈을 버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만점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그냥 넣어보세요. 근데 다만 넣어보시되 여기가 어떻게 청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택을 구입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기축 아파트도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신축을 청약으로 매수를 하는 방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내 집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청약, 하나는 그냥 일반 매매. 일반 매매를 계속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청약이 나올 때마다 청약에 넣어보시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인생 끝난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기축으로도 매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은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좀 좋은 곳에 분양가 상한제단 쪽에 싼 아파트의 분양을 노린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데 잠실 르엘이라는 데가 있어요. 잠실 S라든지 리센츠가 있었고 여기에 좋은 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가 있고 여기 파크리오가 있고 이 중간에 구축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가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분양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고 그리고 잠실 르엘이라는 게 아마 내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반포중구 1단지가 거의 반포동 끝에 있거든요. 여기가 반포중구 1단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내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반포 DH 클래스트예요. 여기가 5,000세대입니다. 정말 많은 세대가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양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배 쪽에서도 분양을 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봤던 방배 DH 방배 여기가 있었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방배 포레스트 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방배 13구역을 재건축하는 거고요. 여기가 사당역에 그래도 가깝고 방배역이랑 사당역이랑 거의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2,300세대가 되는 좀 대단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반포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 흑석동이 있습니다. 여기 흑석동에 서반포 서밋 더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1,500세대 정도로 내년에 분양할 예정이에요. 좀 더 이제 강북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DMC 미디어 시티, 어떻게 보면 DMC라고 하는 곳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분양을 하나 합니다.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바로 옆에 분양을 하나 하는데 북과자 6구역 재건축이에요. 여기 또한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는 세대로 대단지가 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좋은 점은 분양을 하고 났을 때 이렇게 대단지들, 뉴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쾌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대조동이 있습니다. 여기 불광역 바로 옆이거든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는 곳인데 여기가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근데 분양을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한다고 했는데 올해 만약에 못하면 내년에 분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련 1구역이라는 곳을 분양을 해요. 여기 또한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여기도 좋은 분양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럴 때 또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 분양가가 사실 얼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세요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적당한 가격에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특히나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좋은 청약에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